동물에게서 나온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고 동물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만들거나 동물 실험에 거쳐서 제조한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 생활 방식. 우린 이걸 비건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시작하는 이유는 모두 다르지만 비건은 우리 사회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후 위기 문제도 있고 코로나 영향도 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비건 위주로 이제 음식을 가려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건을 하게 되면은 건강해지고 그리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동물을 윤리적으로 그런 거를 지킬 수 있고 그러면 세 가지를 하나 하면은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급증하는 국내 채식 선호 인구, 비건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 동물 복지,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 트렌드가 된 비건. 이젠 단순히 먹는 걸 넘어서 패션, 화장품 등 삶의 전반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가치를 공유하고 있죠. 젊은 층들이 요즘 SNS나 이런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미닝 아웃이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사회에서 기여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많이 서로 배우고 소통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해서 이 비건에 대한 관심이 좀 예전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는 사이 지구의 온도는 오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뭘 할 건가 함께 고민을 해야겠죠. 다른 변화가 없더라도 내가 당장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은 먹거리 영역이거든요. 근데 비건의 경우에는 이런 기후하고 생태계 붕괴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적인 그런 도구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걸 지키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그 고민 끝에 나온 윤리적인 소비가 비건입니다. 일시적인 유행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모두의 공존을 위한 최상의 선택. 비건 라이프. 이젠 내 삶이 깨어납니다. 광주 송정시장 인근에 자리한 한 카페. 이곳은 쓰레기 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광주의 첫 제로 웨이스트 샵인데요.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송정동이라는 구도심인데요. 청년들이 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여기는 청년들의 일터와 삶터와 놀이터와 배움터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졌어요. 2018년, 19년 쓰레기 대란이라든지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의 공동체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여기는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뭐라도 하려는 그런 공간, 실험적인 대안 공간으로 저희가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일회용 컵이나 빨대를 쓰지 않고 동네 쓰레기를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환경 살리는 일을 일상에서 다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비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하면서 이제 제로웨이스트나 화장품이나 세제를 리필하는 리필 스테이션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부터는 좀 채식 문화를 좀 더 알리고 싶어서 비건 식당을 운영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던 카페가 무엇 때문에 비건 식당으로 전환을 결심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비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동물에서 유래하는 그런 식품이나 동물에서 유래하는 그런 재료를 이용한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란 그런 형용사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먹거리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뭐 육류만 섭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선, 그다음에 우유, 달걀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종류의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는 그런 그 식생활이 비건이고요. 근데 그것 말고도 이제 무슨 모피라거나 양털, 가죽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의복도 비건 패션 이렇게 부르고요. 당연히 이제 가죽 구두나 혹은 가죽 가방 이런 것들도 사용하지 않죠. 채식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그중 비건은 유제품이나 생선 등을 전혀 먹지 않는 완벽한 채식주의자를 뜻합니다. 비건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한 거는 1944년 영국에서 우유도 먹지 않는 그런 채식을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비건 소식이라고 하는 잡지가 창간됐어요. 그게 처음으로 비건 용어가 사용된 그런 시초이고요. 그런데 사실 비건 정신 혹은 비건 문화 이 역사는 아주 오래됐어요. 이미 오래전에 존재했던 것들이고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사찰 음식 또 완전 비건식이에요. 그리고 옛날 이제 저희 그 어머니 세대들 보면 뜨거운 물이 있으면 그거를 수채 구멍에다 바로 붓지 말라 이러거든요.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미물들까지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은 다 비건 정신이라고 우리가 이름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왜 비건 생활을 하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 더 이상 사료를 경작할 땅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열대우림과 같은 숲을 방화해서 지금 개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료 경작적 목초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아마존이 작년에는 더 이상 온실가스를 흡수하지 못하는 탄소 배출원이 되고 말았어요. 유감스럽게도 아마존은 한 1990년대만 해도 한 해 20억 톤을 흡수해줬거든요, 탄소를. 지금 현재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한 5%에 해당이 돼요. 근데 육식 생활 때문에 자연이 주는 이런 혜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지구와 나를 이롭게 만드는 일상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제로 웨이스트 샵과 비건 식당은 결국 환경을 지킨다는 점에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전공이 요리가 아니라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발품을 판 끝에 이젠 자신 있게 비건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그 콩으로 만든 콩고기로 만든 콩가스 요리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요즘 이번 주에 신제품으로 출시했어요. 대중의 입맛에 맞는 비건식을 만들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꼭 비건인들만을 위해서 비건식을 개발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비건 지향인들한테 비건 지향인들 고기 먹고 싶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서 먹냐 막 이렇게 약간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이제 비건 지향인들이 고기가 막 먹고 싶다거나 그래서 막 콩고기를 엄청 열심히 사 먹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비건 그 가공품들이 비건 지향인들을 위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채식 문화를 알리고 비건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건 식당인 줄 모르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바람은 채식이 이렇게 맛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우연히 접한 이 식탁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채식에 대한 편견을 씻어주는 겁니다. 비건이든 비건이 아니든 모두가 만족하면서 건강한 한 끼를 즐깁니다. 어때요?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맛있어요. 색다른 맛이고 새로워서 좋고요. 고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에서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 콩가스? 이거 콩가스는 생각보다 훨씬 고기 맛이 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식당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기후 위기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모임.
1.5도씨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춰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이 모임은 전기 절약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비건을 지향합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다 비건 지향을 하고 있고 이제 저는 우유나 계란 같은 거는 먹고 있어요. 비건을 하다 보니까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게 그 축산 동물을 키우는 데 쓰이는 뭔가 자원들 이런 것들이 너무 낭비가 심하고 기후 위기와 연관해가지고 탄소 배출이 너무 높고 이런 걸 알게 되어서 기후 위기 활동으로도 바로 이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1.5도씨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행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뭘 하려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광주 송정역 앞입니다. 대선 투표를 앞둔 지난 3월 초, 다음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권자님. 당장 제 주변에서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청소년도 점점 생겨나는 편이고 저희도 이렇게 나와서 피켓팅하고 있지만 가족들이나 또는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살폈을 때는 많이 느린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우선 공약이 되길,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길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모으는 이유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피켓팅을 하면서 알리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요즘엔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활동이나 어떤 액션 같은 것들을 SNS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많이 어떤 그 호응들, 그런 유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를 고민하다가 먹는 습관까지 바꾸게 된 청소년들. 이들에게 환경 문제란 아주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결정지을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긴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동네 책방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이 사회에서 책이 잠시라도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작은 책방. 이웃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담긴 책을 꼼꼼하게 골라서 서고를 채워가는데요. 때론 마을 사랑방으로, 때론 토론의 장으로 이 공간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는 북카페로 카페를 운영을 하다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조금 더 긴밀하게 그분들하고 이야기로 연결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점으로 전환을 한 거거든요. 이진숙 씨에겐 함께 일하는 든든한 책방지기가 있습니다. 딸 혜민 씨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책방 꾸리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했다는 혜민 씨. 주로 책을 정리하거나 새로 들어온 책을 읽어보고 책방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님들 오실 때 손님들 취향에 맞춰서 책을 골라드리는 게 꽤 즐거운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마다 책방 일하기로 한 거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혜민 씨가 특별히 애정을 갖고 책을 채운 곳이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책을 모아놓은 이 공간인데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혜민 씨가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직접 책을 읽고 골라서 완성했습니다. 책방에도 환경과 관련된 서적을 좀 많이 들여놓으면 좋겠다 하고 몇 년 전부터 저런 주제 책들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으면 아예 한 곳에 모아두는 것도 좋겠다 해서 환경 코너가 아예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저 제로 웨이스트 샵도 따로 공간을 꾸렸고 그래서 이제 저 바깥쪽은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놓은 상태입니다. 혜민 씨가 환경에 관심을 가진 건 고등학생 때부터입니다.
수업 시간에 동물권과 환경 문제를 처음 접하고 나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내 삶에서 바꿀 부분이 뭔지 고민하다가 결국 비건까지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뭐 짧게 한 달만 비건식 하기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또 쉬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해서 말기도 했다가 더 많은 거를 공부하고 알아갈수록 이거를 뭔가 내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확신이 좀 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해온 결과 이제는 완전히 비건 지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뭔가를 느끼는 순간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진짜 내 인생의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지향하는 걸 지켜나가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딸에게서 배웁니다. 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라든지 삶에 지향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하고 동의는 하지만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용기를 내고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잠시 외출한 혜민 씨. 안녕하세요. 저 친구 한 명 더 오기로 해서 2명이. 네, 고맙습니다. 도착한 곳은 네팔 현지인이 직접 운영하는 인도 음식 전문점입니다. 광주에서 채식하기 좋은 집으로 추천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런 데를 찾을 수 없으면은 그냥 일반 한식집, 백반집 가서 먹을 수 있는 나물 반찬을 이렇게 많이 먹는 편인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런 외국 음식 식당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비건인들 사이에서 광주는 비건 불모지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광주에서 비건 식당을 찾는 건 꽤 어려운 일입니다.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을 타이로 인해서 제한받는 것. 비건을 지향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비건 친구들이 좀 있어서 같이 뭐 요리해 먹기도 하고 비건 옵션이 있는 광주 식당을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사실 맛의 고장인데 맛있는 비건 음식 먹을 수 없다는 건 진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곧 광주에서도 더 맛있게, 더 다양하게 비건할 수 있겠죠. 광주 광산구에 자리한 옷가게입니다. 여긴 한 번 입었던 옷들을 깨끗하게 세탁한 후에 판매하는 수입 구제샵인데요. 혜민 씨는 환경을 생각해서 시작한 비건을 먹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옷을 재활용해서 다시 판매하는 구제샵을 찾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빈티지 가게에서 옷을 보면은 다 한 번씩 입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용감이 있고 그 사용감이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것처럼 깔끔하게 나와 있어도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게 좋아서 그래서 빈티지 샵에서 옷을 많이 찾아 입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물네 살의 청년 혜민 씨에게 비건은 식습관의 변화를 넘어서 내가 지금껏 걸어온 길이 맞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물음표이자 느낌표입니다. 좀 덜 착취적인 방식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뭐 노동 문제나 사회 여러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한번 판단하면 그냥 이걸로 끝이었다면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스스로의 성격도 좀 바뀐 것 같고. 세계적인 트렌드, 비건은 국내에서도 그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건 경험자나 비건 생활 중이라고 답한 비율도 60% 이상입니다. 이런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비건인들의 축제, 비건 페스타입니다.
비건 관련 식품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비건 전문 전시로 150여 개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제대로 참여를 못한 이 참관객들이 그 욕구 분출이 지금 굉장하세요. 그래서 집에만 계시던 그 답답함도 이기고 그래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한 200분 정도가 줄을 서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굉장한 열기였습니다. 비건 페스타는 비건 시장에 갓 진입한 신규 업체들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 없던 새로운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건인들의 성지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곳에선 식물성 음식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또 비건 패션, 뷰티 등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한자리에서 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1회 행사에 비해서 행사 자체의 크기부터 규모라든가 참여 업체 수들이 약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1회 행사에 비해서 총 참여 업체 수는 한 5배? 그 정도 참여를 했고, 또 참관객들도 처음에 비해서 지금 한 5배 이상 참관객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오고 업체들도 계속 문이 들어오고 해외에서도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련되는 채식 전문 박람회이다 보니 참관객들에게도 호응이 좋은데요. 좀 더 맛있게 채식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대 이상의 비건 식품들을 선보입니다. 채식을 한 지가 한 50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50년 동안 채식하다 보니까 그동안 먹던 것들이 좀 이제 소재가 바닥나서 좀 새로운 좀 먹거리가 없나 하고 왔습니다. 근데 식당 가면 일단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음식들이 또 맛있는 게 있나. 좀 비건도 어떻게 보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즐기기 위한 요소로서도 생각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그런 음식들을 찾고자 이렇게 한번 또 왔습니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부스도 인기가 많은데요.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자부심을 갖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건 비누 반응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냥 비건 비누 만드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버려지는 것들, 술지개미나 커피박을 담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를 좋아해서 먼저 사보시고 써보신 다음에는 사용감이 좋아서 다시 사서 쓰세요. 패션 업계들도 동물의 모피를 사용하지 않는 퍼프리를 선언하면서 비건 패션 트렌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예쁜 옷, 유행을 타는 옷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맞춰서 제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간편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점점 현실적으로 동물들의 그런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요즘은 많이 알고 있어요. 비건 라운지에선 국내에서 비건으로 유명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릴레이 강연을 펼쳤습니다. 무릎관절센터장인 송무호 의학박사는 뼈에 대한 연구만 30여 년 이상을 해온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는 이번 행사에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건강을 살리는 채식에 대해 강연했는데요. 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 환자들은 무조건 다 채식을 시킵니다. 시키면요, 환자분들이 하고 나서 막 컴플레인해요. 아, 이 채식하니까 어지럽더라 이러는 거야. 어지럽더라. 그래서 저도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야, 진짜 뭐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렇나?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니까 어지럽잖아요. 당뇨 환자가 혈당이 높았는데 혈당이 떨어지니까 저혈당이 되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채식을 끊는 게 답이 아니고 약을 끊습니다. 약을 줄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을 줄이면 정상화됩니다. 송무호 의학박사는 10여 년 전 당뇨와 통풍으로 고생했지만 채식으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비건 강의를 하고 칼럼을 쓰는 이유도, 베지닥터로 활동하는 이유도
채식을 통한 치료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채식에 대한 편견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학교 갈 때 비건 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저 사람 말이야 똑같은 돈 내는데 고기를 먹지 왜 저렇게 풀을 먹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하기가 쉽지 않는데 한번 직접 해보면 압니다. 단백질은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되잖아요. 아미노산, 아미노에이시드, 산이에요. 산성을 분해하거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뭐 요산, 요소, 암모니아, 뭐 인산, 황화수소 이런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생기거든요. 그게 몸에 자꾸 쌓이니까 그게 계속 10년간 20년간 계속 하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7%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모유만 먹는 돌 아기들도 1년 만에 체중이 3배로 증가합니다.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육식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유에 들어있는 그 애를 그렇게 빨리 성장시키는 7%의 단백질보다는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게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은 지금 나오는 그 곤약도 마찬가지예요. 칼로리 비율로 단백질을 10%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 10% 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채식에, 식물식에 콩류라든지 뭐 다른 우리가 먹는 현미밥 이런 데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했대 가지고 단백질이 부족한 일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생깁니다. 비건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생각. 채식은 맛없다. 비건 박람회에선 이런 편견을 말끔하게 지워줬습니다. 맛도 식감도 점점 개선되면서 채식이 맛있어지고 있습니다. 식탁의 혁명을 이끌 음식, 대체육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건 시장이라 하면 식물성 대체육 시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장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장은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산업으로서는 굉장히 초기 단계로 보는데 기존의 기업 외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비건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폭발적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건 식품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망한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육가공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래의 식량에는 고기가 없을 것이다. 상상이 안 되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설사 축산업을 하고 축산 사료를 공급하고 그리고 가공을 하는 이런 회사의 CEO가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는 고기를 못 먹는 시대가 올 거다. 안 먹는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갈수록 거대해지는 전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 국내 시장도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국가에서 이거 유망 기업을 해서 농림축산부에서 유망 산업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년 과제 또 올해도 다시 한번 과제를 나가서 집중적으로 육성 산업으로 키우기 때문에 기술은 좀 더 계속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비건이란 단어조차 생소했지만 이젠 좀 더 쉽게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되다 보니 비건이 얼마나 가치 있는 소비인지 어떤 공생의 방식인지 그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부터 인스타나 유튜브로 비건을 많이 접하게 됐고 이제 관련 다큐멘터리랑 책도 읽으면서 이제 비건의 중요성, 이런 환경의 중요성 그런 거 알게 되면서 점점 채식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축산업이라든지 어업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건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난해 기후 재난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만년 만의 열돔 현상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북극 바다에선 메탄이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저마다 나서고 있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먹거리 분야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만 114억 톤이에요. 넷제로가 아예 불가능해요. 비건 채식하면 한 34억 톤이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결국 대대적인 식단의 전환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넷제로 달성이 가능하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를 낮추려면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이산화탄소 감축과 똑같은 속도로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영역이 축산업입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 에너지 전환만큼 중요한 게 먹거리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농경재 한 83%가 현재 목초지하고 사료 경작지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건 채식을 한다, 그럼 농경지의 75%가 남게 된대요. 인간을 다 먹이거든. 그러면 이제 농경지를 버려두면 이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 상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 남는 농경지에서 흡수해드리는 온실가스가 무려 80억 톤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비건 채식을 하면 기후를 안정화시키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이런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 이유에서 비건은 지구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소비자들이 비건 음식이나 물건을 살 때 제약이 없도록 보다 나은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람직한 비건 라이프를 하려면 일상에서 불편한 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또 지방이다 보니까 비건 인구도 작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생기고 있는 추세는 베이커리라든지 식당 쪽은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켓이라든지 상품을 주로 구매할 수 있는 곳들은 아직은 굉장히 없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 광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먹거리에도 불구하고 비건 불모지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데요. 최근 본격적으로 비건 음식 개발에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인 김치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동물성 소재를 드시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비건 인구뿐만이 아니고 김치는 드시고 싶은데 동물성 원료나 그다음에 젓갈의 향, 그다음에 맛 같은 것이 강하고 또 새우 같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김치를 드시고 싶어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김치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요. 마침 광주광역시에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라도 김치는 젓갈을 많이 넣기 때문에 비건 레시피로 전라도 특유의 김치 맛을 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남도 김치의 개미진 맛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비건 김치는 일반 김치하고 다르게 젓갈 대체해서 일반 식물성 소재로만 만든 김치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김치하고 맛이 거의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숙성시켰을 때도 관심이 있는 유산균의 수도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곳 연구소는 김치를 제조하는 업체들에게 비건 김치 레시피를 전수했습니다. 현재 광주에선 비건 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업체들만 비건 김치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100% 식물성 원재료만 사용했지만 일반 김치와 차이점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존의 김치 맛을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나 김치 품평회에서도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하죠. 저희들도 이제 학교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시식을 많이 와요. 주부들, 엄마들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영양사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일반 김치하고 비건 김치하고 같이 이렇게 시식을 해서 드리면 모르십니다. 거의 모르시고 90% 이상이 모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셔본 다음에 이게 비건입니다 그러면 비건이 이렇게 맛있냐고 해서 그런 반응이 좋아서 보람이 있습니다. 2020년 광주 세계 김치 축제에서 첫 선을 보인 광주 비건 김치. 이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맛있다는 평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비건만 고집하신 분들은 한 60만 명쯤 됩니다. 그분들이 주로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나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구입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수요량은 매년 아마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추김치는 물론 파김치, 깍두기, 깻잎김치 등 비건 레시피로 다양한 김치를 담글 수 있는데요. 100% 국내산 재료로 건강하게 만들다 보니 갈수록 비건 김치를 찾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김치, K김치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아마 건강이나 환경 쪽을 생각해서 아마 소비자들이 저희 김치보다는 비건 김치들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 비건 소비량이 일반 김치 소비량에 비해서 많이 늘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비건 김치, 한류 열풍 속에 각광받는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음식, 우리 문화가 비건이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선도해 나갈 방법이 무엇인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김치는 이미 세계인이 알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김치에 대한 관심은 이끌 수 있지만 세계 소비자들의 건강과 소비 패턴을 접목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전통 김치를 소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소비 패턴과 문화에 맞게끔 비건 김치처럼 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김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나라 김치를 세계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건 바람은 우리 지역 골목 시장에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맛과 멋의 도시 여수. 트렌드를 앞서가는 핫플레이스가 많은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이곳 여수에도 전 메뉴가 비건식인 카페가 있습니다. 비건인들이 바깥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제한되다 보니 여수에 비건 카페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카페를 만든 이수경 씨는 사람들이 편하게 쉬면서 비건을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을 꾸리는 게 너무도 즐겁습니다. 여수에 여행하러 왔는데 비건을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이제 아예 모르고 그냥 외관 사진 찍으려고 들어오셨다가 신기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고, 네, 다양한 것 같아요. 음료는 물론 디저트에도 달걀, 우유, 버터 등 동물성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카페. 모든 메뉴를 비건으로 만들기까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끝까지 비건을 고집할 수 있었던 건 본인의 소신과 가치가 그 음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비건을 제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비건을 하게 되면은 건강해지고, 그리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동물을 윤리적으로 그런 거를 지킬 수 있고. 그러면 세 가지를 하나 하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채식을 시도했다는 수경 씨. 하지만 6개월 만에 포기하고 말았죠. 그러다가 2016년 호주에서의 경험이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환경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식하는 친구들. 내가 원하는 삶도 그들과 비슷한데 왜 나는 소비만 할까? 라는 고민 끝에 채식을 시작했고, 비건 음식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 가치를 더 널리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 편견도 있는 게 비건은 맛없다. 네, 그런 편견도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냥 비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가장 큰, 저한테는 힘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알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 알리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수경 씨가 내린 결론은 직설적으로 강요하기보단 재밌고 부드럽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비건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줍깅 활동도 하고 비건 쿠킹 클래스를 통해서
기후 위기와 비거니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비건식과 함께하는 요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비건을 하면은 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도 중요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동물이나 자연이 중요하게 되고 모든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가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면은 하는 행동 자체도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비교를 하면은 행동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제 삶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 수경 씨가 준비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문제와 환경 문제를 융합한 지역 상품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 줍깅 활동도 하고 거기서 주운 유리 조각으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드는 거죠. 재미도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지역민이라든지 관광객들한테 좀 체험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만드는 게 이번 연도의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채식을 배우기 위해서 뉴질랜드에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온 수경 씨는 처음에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한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요즘 주위에서 보면 이제 뭐 비건 카페라던가 비건 베이커리 이런 샵들도 많이 늘어나고 온라인상에서도 이제 파는 곳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네, 조금씩 관심이 가고 있어요. 이제 여수 지역 주변에는 그렇게 비건 문화가 이렇게 활성화된 지역이 아니라서 식당이라던가 카페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장보는 이제 식자재 마트라던가 이런 데도 비건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되게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좀 더 그런 비건 재료라던가 비건 음식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요즘은 꼭 비건인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채식을 접할 수 있도록 식재료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긴 비건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식당입니다. 주력 메뉴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수제 버거인데요. 다른 버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가장 큰 특징은 버거에 들어가는 패티입니다. 영락없이 고기 같아 보이지만 이건 견과류와 버섯 등을 이용해서 만든 대체육입니다. 이 버거용 패티는 견과류를 넣어서 100% 식물성이에요. 일반 고기와는 다르게 콜레스테롤이나 트랜스 지방 같은 건 전혀 없고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교하면 한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동물성 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버거입니다. 고기와 유사한 질감과 식감을 내는 견과류 대체육을 완성하기 위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는데요. 대를 이어서 40년 이상 여기에만 매달렸습니다. 주 곡물로는 귤이나 그다음에 아마씨 같은 찹쌀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콩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물을 아예 믹스를 해서 맷돌에 가는 방식입니다. 아예 믹스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압 기술을 통해 원물의 고기가 탄생됩니다.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완성시킨 견과류 대체육. 이기자 씨는 이 견과류 대체육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써는 방식과 조리법에 따라서 100가지 이상의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단언컨대 고기만큼 맛있으면서 우리 몸엔 훨씬 건강하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견과고기는 콩고기와 비교했을 때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견과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소합니다. 고소한 반면 굉장히 담백합니다. 그래서 사실 맛 면에서 콩고기보다 월등하고 특히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감입니다.
고기와 가장 유사한 식감을 구현해냈습니다. 이 대체육 개발에 큰 힘이 된 건 50여 년간 채식 요리를 연구해온 이 분야의 대가 홍춘자 씨입니다. 30대에 사실 위암이 이제 걸리셔서 채식을 통해 완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워낙에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제 고기 대신 드실 수 있는 것을 고민하시다가 지금의 견과고기가 탄생하게 됐고요. 이제 지금 견과고기는 어머니께서 그 예전에 개발하셨던 그 수준 이상으로 견과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백질이나 어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사실은 다 우리 몸으로 흡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970년대부터 식물성 대체육을 만들기 시작한 홍춘자 씨. 이젠 아들 내외가 그 비법을 물려받아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견과류 대체육의 질도 높아졌는데요. 한식, 양식, 중식 그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한마디로 모든 한식 요리에 다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가족은 특히 육전을 즐겨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가정에서는 매운 양념으로 요리를 하셔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건강을 되살려준 채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만든 식탁입니다. 그렇다면 견과류 대체육은 비건이 아닌 일반 사람들 입에도 잘 맞을까요? 그 기름기가 그냥 원래 고기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게 해로울 것 같아갖고 애들 줄 때도 다 일일이 잘라내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노린내도 안 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함박 스테이크 이게 빵이 들어간 함박 스테이크도 되게 맛있는 것 같고요. 부드럽고 저는 완전히 함박 스테이크 고기 소고기 다진 건 줄 알았어요. 되게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특히 또 피자에 올라가 있는 것도 되게 어울리고 맛있어가지고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정확한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동강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바리스타, 호텔 외식 조리사 등을 육성하는 외식 조리 책방과 견과류 대체육은 새로운 음식 트렌드에 민감한 이 학생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고기가 가지고 있는 텍스처를 콩에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텍스처를 살리기 위한 이런 제품의 하나가 이제 대체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에는 정말 건강을 생각하고 지속적인 제품이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식해볼 견과류 대체육은 학생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 패티입니다. 시식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에겐 고기가 아닌 대체육이 있다는 걸 밝히지 않고 기존 브랜드의 소고기 패티를 2종류 더 준비했습니다. 과연 학생들은 진짜 고기와 대체육 두 가지를 동시에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실험은 3개의 패티를 모두 맛본 후 다시 먹고 싶은 맛, 내 돈 내고 사 먹고 싶은 패티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두 번째는 평소에 먹던 거랑 좀 비슷했고 세 번째가 부드러웠어요. 삐가 맛있었어요. 저도 삐가 굉장히 맛있었고요. C가 제일 대표적으로 좀 맛있었고요. 제 입맛에는 2번이 가장 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너무 양념이 길들여져 있었나 봐요. 근데 B가 그런 맛을 느끼게 하고 A는 제일 먹기 힘들었어요. 견과류 대체육은 바로 C입니다. 선호도는 B, C, A 순입니다. 별로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느낌? 그냥 그런 거 좀 받았어요. 아주 다르지 않고 정말 고기 맛과 흡사해서 굳이 이제 소고기를 먹지 않아도 그 대체육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맛이었어요. 견과류 대체육으로 만든 꼬치도 시식을 했는데요. 식감과 냄새 모두 진짜 고기와 흡사해서 채식을 맛있게 즐기고 싶을 때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요리를 그렇게 많이 거치지 않아도 사람들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제 입맛에는 되게 맞았어요.
식감 이런 부분은 좀 솔직히 고기보다 모자르긴 한데 그래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육향이랑 되게 다 괜찮고. 시식에 참여한 황금이 교수. 어디에 투표했을까요? 견과류 대체육이었습니다. 콩고기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러한 지방의 고소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불에 구운 견과류 대체육은 정말 고기와 같은 그런 질감을 주어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이나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고기를 앞으로 더 개발해낼 것이고요. 남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곡물류나 식재료들을 가지고 제가 더 좋은 메뉴를 개발해서 널리 보급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온화한 기후, 청정한 바다, 너른 농토. 예로부터 산과 바다, 들이 넉넉한 품을 내어준 남도. 융숭한 손맛으로 온갖 재료를 버무려낸 남도 밥상은 참 맛깔납니다. 김치와 식물성 고기 대체육. 미래의 건강한 식문화 산업을 이끌어갈 남도의 또 하나의 자산입니다. 남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 농도일 뿐만 아니라 식문화가 다양하고 또 그 세계 내놔도 그 지금 정말 밀리지 않는 정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식문화 그리고 어떤 그런 기술, 음식 기술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K-비건 푸드라는 말이 남도를 중심으로 나오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 급변하는 기후 환경,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 모든 문제에 눈을 감는다면 50년 후, 100년 후 나와 우리의 후손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지금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옥스퍼드대 연구진들이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인류를 먹여 살리려면 비건으로 전환해야 돼. 이런 결과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절제하는,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비건은.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단 하나라도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삶을 깨우는 비건 라이프.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